사무엘 러커스트 말 이야기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경 이후 최고의 영입 10명, 이렇게 10명을 한번 꼽아봤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봐보면 가장 첫 번째로 뽑은 게 세르히오 로메로. 테나흐 때 유입이거나 그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맨유 가장 결정적이었던 시즌을 꼽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로파 우승 당시 무리뉴 1년차 16-17 시즌, 그때 로메로가 거의 모든 경기, 심지어 유로파 결승까지도 선발로 나오면서 유로파리그 우승 견인을 했던 시즌이 있었죠. 그래서 이유를 한번 봐보자면 백업 골키퍼가 12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 영입 선수 중 한 명인 것을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입 적중률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다. 아니 형님, 러커스 형님 매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맞는데, 영입 적중률 끔찍했던 건 맞는데 그거는 뭔가 긁히는데, 일단 2015년 자유계약으로 영입된 로메로는 2017년 UEFA 유로파리그 7경기 동안 단 4골만 실점, 이렇게 결승 진출 이끌었었죠. 와, 이때도 좀 논란이 많긴 했지. 이게 솔샤르였거든요. 근데 솔샤르가 이런 컵 경기까지도 대해야만 존나 출전시키는 거예요. 세컨키퍼 기회 아예 안 주고 대해야만 계속해서 출전시켜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기도 하죠. 그리고 2015년 9월 대해야가 계약한 이후 로메로는 주전으로 활약하지 못했지만 성공적인 영입. 이건 어떤 맨유 팬이라도, 이때 축구를 봤던 맨유 팬이라도 무조건 박수. 와, 로메로가 선발로 출전한 61경기에서 단 6패. 이게 아무리 로메로가 컵 경기에만 자주 출전했다고 해도 이 정도 스탯은 진짜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몇 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고의 넘버1 골키퍼와 넘버2 골키퍼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도 로메로는 진짜 왜 이 사람이 맨유의 세컨키퍼로 있지? 이 정도의 폼을 보여줬었어요. 맨유라는 팀이 세컨키퍼로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던 형님이었기에, 심지어 아르헨티나 국대 대표팀도 계속 선발로 뛰셨었죠. 이때 당시에 그랬었던 형님이셨어서 아직까지도 맨유 팬들은 감사하죠. 당연히 세컨키퍼로 나오면서도 별다른 불만 아예 없고 언플 같은 것도 아예 안 하고, 솔직히 이 정도급 되는 선수면 나 출전 시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되게 프로의식도 좋으셨던 그런 형님, 최고의 영입 중 한 명 인정합니다. 심지어 FA였으니까 최고의 영입이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갈 만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아마드 디알로. 아마드 디알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어요. 이적료가 생각보다 비쌌어. 왜냐면 옵션가가 엄청 많긴 한데 옵션 포함하면 거의 500억 주고 데려왔는데 무슨 맨유 경기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썬더랜드 임대 보내야 되고 레인저스 임대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은 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러커스트의 말을 빌려보자면,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난달 아마드 디알로가 발목을 다치지 않았다면 맷 버스비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해의 상을 반납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분 거의 펀치라인이 아까 로메로부터 시작해서 스윙스야. 그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해의 선수상 솔직히 웬만하면 브루노잖아요. 근데 브루노는 아마드가 부상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상을 반납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드는 다치기 전까지 맨유의 최고의 선수였으며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에릭 테나흐가 뒤늦게 그를 기용한 이후 15개월 동안 발전적인 모습. 이것도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테나흐가 디알로가 후반기에 좀 잘하니까 이런 디알로를 두고 지금까지 안토니 그딴 새끼 쓴 거냐. 아마드랑 안토니가 플레이 스타일 뿐만 아니라 포지션까지 아예 겹치다 보니까 왼발의 우측 윙어인 게 너무 똑같아서 왜 안토니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냐, 이런 아마드 같은 황금 같은 선수가 있었는데 하면서 테나흐에게 프레셔가 들어갔던 그런 썰이 있었고, 아마드 디알로는 리버풀과 FA컵 8강전, 와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안토니가 90분에 동점골 넣었어요. 그래서 연장 가가지고 결승골 터뜨린 거지, 안토니가 없었다면 아마드의 골도 없었다. 안토니가 딱 극장 동점골 90분에 오른발로 터닝슛 하면서 넣고, 아마드가 진짜 지리는 스프린트로 우다다다다 달려가서 딱 각도 하나 파포스트 쪽으로 땅볼로 깔아찼는데 결승골 넣었었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초기 이적료 1,900만 파운드에서 옵션 포함 가격 현재 3,700만 파운드까지 오른 아마드 디알로는 이제 거물급 선수로 보인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번 시즌 빼고 보자면 거의 이게 600억쯤 하죠? 600억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이 정도 이적료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맨유에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썬더랜드 임대 가고 레인저스 임대 가고 그러니한테 5,600억? 오 쉣. 그래서 지금 활약상을 생각하면 이 가격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때는 평가를 제대로 하기가 빡셌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월에 그와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5+1년 계약이고 주급을 2.2억 정도 선까지 올려줬었죠. 근데 아마드의 폼을 보면 그럴만도 했었어가지고, 근데 장기 재계약 체결하자마자 바로 부상. 아니 무슨 맨유는 재계약이랑 뭐가 있나봐. 항상 보면 래시포드뿐만 아니라 무슨 장기 재계약 해주기만 하면 못해져. 그때 당시 마샬도 그랬었죠. 장기 재계약하면 못해지고 장기 재계약하면 못해지고, 이번에도 장기 재계약하자마자 바로 부상. 진짜 말도 안 되는 장기 재계약 억가, 그런 이야기였고, 다음 선수 이 선수도 여기까지 들어갈 만한 선수인진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고의 영입에 들어갈 만한 선수인 것까진 모르겠는데 네마냐 마티치입니다. 네마냐 마티치도 솔직히 그때 당시 맨유의 수비형 미드필더 뎁스상에서 봤을 땐 엄청 괜찮았어요. 엄청 괜찮았는데 그것도 맨유 선수들 사이에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 뎁스 사이에서 괜찮았다는 거지 마티치가 들어갈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팀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오면서 고참 혹은 기술적인 미드필더들이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슈슈가 최고의 활약 펼쳤다고 보기에는 마타도 그쵸, 첼시에서가 훨씬 잘했긴 해도 그래도 포그바는 쉣 fuck유고요, fuck you.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최고의 활약 펼쳤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마티치가 첼시 시절에 비해서는 폼이 떨어진 건 맞아. 근데 맨유를 놓고 봤을 때, 맨유 수비형 미드필더 뎁스를 놓고 봤을 때, 마티치가 맨유로 왔을 때 그때 삼선이 이제 막 데려온 프레드 이런 애들 있고, 그래서 삼선이 진짜 최악이었어요. 마티치가 왜 이런 맨유에서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냐면, 마티치 이전의 미드필더를 봐볼까요? 마티치 이전의 미드필더를 봐보면 수비형 미드필더만 대충 놔두겠습니다. 펠라이니, 물론 펠라이니도 세트피스라든지 그런 공격적인 툴만 봤을 때는 뚝배기 자체는 괜찮았는데, 수비력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펠꿈치가 유명하죠. 펠꿈치가 유명한데 그런 비신사적인 행동? 그런 논란도 좀 있었고, 그리고 슈바인슈타이거, 말년에 맨유에 요양하러 오신, 주급 받으면서 그냥 맨체스터 여행하러 오신 슈바인슈타이거, 그리고 슈나이덜린, 클레버리도 진짜 아예 망해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루니도 한 2.5선에서 3선 이렇게 썼었죠. 이 루니도 너무 별로였고 차라리 공미 루니가 나왔어. 그래서 이런 삼선 잔혹사를 보면 왜 마티치가 좀 더 고평가되는지 알 수 있겠죠. 네마냐 마티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능숙했고, 장기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의 꾸준함은 회고적 평가를 이끌어냈을 것이다. 그쵸?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너무 삼선 뎁스가 안 좋았다 보니까 마티치가 오면서 그래도 삼선의 100% 안정감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1인분을 해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티치 툴을 보면 완전 삼선에 최적화된 선수잖아요. 근데 맨유가 이때 당시에도 갖고 있었던 선수들이 프레드, 이런 선수들. 프레드도 완벽한 3선이라고 볼 순 없죠. 2.5선에서 3선 사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선수가 마티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죠. 솔샤르는 19-20 시즌에 마티치를 단계적으로 판매를 했지만 중간에 그의 가치를 인정했고, 그는 시즌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도 솔샤르가 마티치 나이 먹어가지고 판다 이랬었는데 결국 해주는 건 마티치였죠. 19-20 시즌 이런 마티치였습니다. 그리고 마티치는 제가 PSG 경기를 보러 갔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PSG 경기 갔을 때 제가 PSG랑 리옹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마티치 아직 살아 계십니다. 마티치 그리고 라카제트도 있었는데 이때 지금도 있죠. 그래서 아직 살아 계시다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다음 선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이 선수가 맞나? 자, 다음 선수 마루앙 펠라이니입니다. 펠라이니는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사무엘 러커스트 이야기니까 기자의 사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에버튼 출신 마루앙 펠라이니가 1314 이때 퍼거슨경 은퇴 이후에 모에스가 지휘봉 잡으면서 같이 왔죠. 펠라이니 이때 무슨 베인스도 같이 데려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베인스는 못 데려오고 펠라이니만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는 이런 후문이 있는데,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에버튼식으로 7위까지 끌어내린 것은 그에게 좋은 출발은 아니었다. 5년 반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수비 및 공격적인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좋은 커리어를 쌓았다. 툴이 있었던 건 확실해. 뚝배기적인 관점에서 이때 당시 거의 전세계 탑3라고 봐도 될 만큼 뚝배기 하나는 기가 막혔긴 했어. 특히 세트피스 이럴 때. 근데 이 선수가 최고의 선수에 들어가기엔 아까 제가 이전에 말했던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무엘 러커스트는 펠라이니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입, 그 다음 선수는
나갔을 때 말고 영입으로만 보겠습니다. 영입으로만 봤을 땐 이때 당시는 진짜 맨유 팬이라면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복귀 당시를 회고해보면 그때 복귀식, 입단식 이런 거 없이 바로 경기 뛰었죠. 그게 뉴캐슬전이었는데 리그 4라운드였나? 좀 리그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뉴캐슬전에 뭐 복귀식, 뭐 유니폼 들고 팬들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없이 바로 선수단에 합류해서 경기를 뛰었는데 이때 복귀를 하자마자 멀티골을 집어넣었죠. 뉴캐슬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면서 완벽한 복귀를 했는데 추가로 무슨 맨유 복귀하면서 편지를 와다다다다 씁니다.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말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퍼거슨 영감님. 이 맨유 복귀가 진짜 영감님을 위해서 이거 보고 낭만이 너무 차가지고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호날두가 말년에 엄청 안 좋았잖아요. 맨유 말년에 진짜 지랄하고 맨유는 나를 버렸다 이 지랄하고 감독하고 존나 싸우고 말도 안 되긴 했어.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호날두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퍼거슨 시절에 호날두를 못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즌에 맨유에 온 호날두만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 프리시즌 지가 참여 안 해놓고 프리시즌 참여 안 했으니까 감독이 선발로 안 쓴 건데 본인 선발로 왜 안 쓰냐고 지랄하면서 맨시티 간다 언플하고 맨유가 나를 버렸다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지만 복귀했을 때 당시에는 진짜 누구보다도 낭만 넘쳤던 그리고 골도 뭐 솔샤르 아래에서 호날두 때문에 전술적으로 망가져버리고 호날두가 뛰지 않으면서 다른 선수들이 세 발짝 네 발짝씩 더 뛰어야 되고 그러면서 맨유가 무너지고 이런 광경이 많았지만 이 선수의 골 자체는 많았다 보니 그래서 좀 더 미화되는 경우가 있지도 않을까. 그래도 낭만만 봤을 땐 최고의 영입이 맞죠 확실히. 러커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구계의 가짜 지식인들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홈커밍 시즌에 골을 넣은 것에 대해 그가 압박을 잘 안 하는 선수로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 영입을 반대했었다. 근데 가짜 지식인 러커스트 또 호동생이었네. 축구계의 가짜 지식인들이 호날두가 압박을 안 한다고 그 영입을 반대했었다 하는데 가짜 지식인이라고 바로 디스를 갈겨버립니다. 근데 호날두는 37세가 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와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24골 기록. 이건 진짜 괄목할 만한 수치죠. 진출시키는 등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졌다. 안 좋은 얘기는 아예 안 적어놨네. 러커스트 씨. 이 호동생 새끼. 호날두는 팀을 떠나길 원했고 결국 강제로 팀을 떠났다. 아니 호날두가 팀을 떠나길 원했는데 강제로 팀을 떠난 건 뭐야? 이게 맞나? 팀을 떠나길 원했는데 강제로 팀을 떠났대. 뭐지?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고 잠시만 다음 선수도 좀 의아하긴 한데 저 다음 선수 오잉? 프레드? 프레드? 프레드는 일단 이유만 볼게요. 그냥 이 컨텐츠 접죠. 러커스트 추가해보시네. 잠시만 다음 선수까지 봐봐야겠지만 10명이 얼마나 넣을 리가 없으면 프레드까지 넣었나 이유를 한번 봐볼게요. 대안은 없는 게 대안은 퍼거슨 영입이에요. 일단 프레드는 마지막 시즌 22-23 시즌 말하는 것 같죠. 그때 56경기 출전하면서 가장 많은 경기 와 이 이적료는 다시 생각해도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0억인데 그때 당시에 800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 대충 8-900억이라는 거액의 이적료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5년 동안 프레드로부터 합리적인 가치를 얻었지만 우승 트로피는 하나에 불과했다. 이때 그냥 맨시티에 갔었어야 돼. 그냥 이때 맨시티한테 하이제킹 한다고 이렇게 이적료 많이 줬는데 와 진짜 살짝 러커스트가 똥 물리는데? 아까 펠라이니부터 시작해서 호날두 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적어놓고 프레드까지 빠는 거 보면 여러분 제가 안토니 빠는 건 이런 거보단 낫다니까? 물론 프레드가 엄청 최악까진 아니었어. 최악의 영입까진 아니었는데 근데 프레드를 최고의 영입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주사위가 6이 뜨면 잘하는 선수이긴 했는데 항상 뜨는 게 2 내지 1 내지 3 막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항상 해서 그렇지 6 떴을 때 잘한 건 인정. 근데 최고의 영입은 아니지 않나. 와 전설의 풀백 라인 인정. 그걸로 얼마나 까였는데 우리 삼선 프레드 맥토미니 이지랄하면서 존나 까였었는데 어쨌건 다음 안데르 에레라입니다. 안데르 에레라 전 인정. 솔직히 전 에레라를 엄청 고평가해요. 이 선수가 좀 박지성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저평가되는 느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에레라가 그 유로파 우승할 때도 완전 잘했고 뭐 그런 것들? 저는 유일하게 맨유에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애가 항상 몇 시즌 에레라였거든요. 근데 뭔가 저평가당하는 느낌? 일단 이유를 들어보자면 자 모에스가 영입하길 원했지만 바날이 영입했었죠. 모에스 이후에 바날이 빡투박으로 처음에 영입했었는데 무리뉴에 의해 홀딩으로 이때 영입했을 때 당시엔 2.5선이었는데 무리뉴는 계속해서 3선으로 섰습니다. 2017년 뭐 맨유 첫 유로파리그 결승을 이끈 에레라는 이때 결승 MOM이었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건데 이 유로파리그 계속해서 진짜 잘했습니다. 바날이나 솔샤르 체제보다 무리뉴 체제에서 이미지가 더 강한 선수인 에레라는 이때 당시 오레오 선수상 수상하며 맨유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와 이거 10인정. 아자르 그냥 지웠죠. 이때 PL킹 아자르였거든요. PL에서 아자르를 막을 선수가 없었는데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맨마킹으로. 그래서 저는 에레라 되게 고평가해요. 당연히 퍼거슨경 이후 최고의 영입 10명에 들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평가 당하는 게 살짝 아쉬운 그런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 선수, 이 선수 후안마타. 후안마타도 물론 조금 맨유에서의 폼이 아쉽긴 했어요. 첼시에서보단 아쉬웠긴 한데 거의 마티치랑 비슷하죠. 첼시에서보다 맨유에서의 폼이 좀 아쉽긴 했어도 그래도 1인분은 해줬던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근데 마타도 주급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모르겠다. 이 정도로 쓸 선수가 없었나? 그냥 마티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타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은 뭐 나쁘진 않았는데 최고의 영입 10명에 들어갈 만한 선수인가? 로 봤을 때는 살짝 애매한. 일단 봐보자면, 자 데이비드 모에스 체제에서 에드 우드워드가 마타를 영입했지만 맨유는 바날과 무리뉴 체제에서 후안 마타와 함께 최고의 축구를 펼쳤다. 엥? 최고의 축구요? 최고의 반할 아래에서 최고의 축구가 있었을 수가 있나? 반할 최고의 축구?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예요? 반할 최고의 축구? 뭐 일단 에레라와 마찬가지로 포지션 변경을 겪은 후안 마타도 오른쪽 윙 포지션에서 종종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며, 아니 얘도 인정하는데? 종종 뛰어난 활약, 종종 뛰어난 활약. 특히 뭐 2015년 3시즌 연속 10골 이상, 뭐 이건 인정. 이 선수의 프로의식이나 워크의식 자체는 좋아서 8년 동안 맨유에서 활약하는 동안 남녀노소 팀 동료들의 우상, 이건 인정이야. 근데 최고의 축구는 뭐 솔샤르는 마타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활용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맞긴 하죠. 왜냐면 이때 브루노를 영입했는데 마타가 8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루노가 문신에 팔자 문신까지 있는데 이 마타라는 짬킹이 8번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달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타도 브루노가 맨유에 왔을 때 당시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던 선수다 보니까 네임밸류도 그렇게 안 높아서 그런 선수한테 바로 8번 그냥 내가 양보해줄게 이렇게 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뭐 러커스트는 마타도 최고의 영입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질라탄도 주급이 빡세긴 했죠. 질라탄도 근데 FA였다 보니까 골 많이 넣어주고 이랬던 건 인정이라 일단 이유를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자 반페르시 이후 맨유에 가장 많은 골을 득점한 3명의 공격수들은 30대 중반에 맨유로 합류했다. 이게 한 명은 카바니를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확실히 늦은 나이에 맨유에 왔는데도 뭐 경기력 이런 거 다 떠나서 골은 진짜 많이 넣었으니까 여기도 나오네. 부상이 없었다면 30골의 벽을 넘을 뻔했다. 그리고 뭐 질라탄은 골을 넘어 소심한 팀의 존재감을 불어넣었다. 하긴 질라탄 성격은 당연히 파이팅 넘치게 될 수밖에 없고, 질라탄은 명실상부한 세계 정상급 선수였고 첫 시즌 내내 세계 정상급 수준의 활약을 펼쳤다. 이것도 첫 시즌에는 진짜 잘했죠. 두 번째 시즌에 부상으로 좀 애매하긴 했어도 첫 시즌 질라탄은 진짜 인정. 얘도 말하네. LA 갤럭시로 이적했던 두 번째 시즌에 대해서는 적게 말할수록 좋을 것이다. 인정. 근데 두 번째 시즌은 애매했던 게 맞아서 그래도 첫 시즌만 놓고 봤을 땐 진짜 최고의 영입이었고, 특히 이 선수가 FA였다는 거는 그것도 괜찮은 영입의 반증이죠. 주급이 아무리 많아서도 공짜로 데려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쓰고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9명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선수, 여러분 박수. 이거는 그냥 이건 10명 제외하고 그냥 최고의 영입, 10명 빼고 이런 거 막 순위 안 매기고 그냥 봤을 때 무조건 단연코 1등. 브루노는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들어볼게요. 첫 시즌에 결정적인 계약을 맺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2월에 데뷔. 이게 브루노가 겨울에 왔었죠. 시즌 중간에 왔었는데도 존나 잘해가지고 맨유 올해의 선수상, 반 시즌밖에 안 뛴 선수인데 바로 그냥 맨유 올해의 선수상 수상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솔샤르 최대 업적이죠. 브루노 덕분에 솔샤르가 좀 더 감독을 오래 한 것도 있고, 브루노는 빅게임 플레이어였으며 맨유의 주장 맡아서 카라바오컵, FA컵, 현재 우승 트로피 2개, 지난 50년 동안 최악의 팀 중 일부에서 가장 일관성 있는 축구를 펼쳤다. 무조건 나오면 대가리 깨져도 1인분 이상은 해주니까 그냥 다른 거 말 안하고 뭐 스탯으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77경기 95골 82도움. 거의 경기당으로 환산하면 경기당 3경기에 공격 포인트 2개는 얻는 거죠. 277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거의 177개.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시즌별로 봐도 말도 안 돼. 이번 시즌 44경기 16골 16어시, 지난 시즌 48경기 15골 13어시, 2-2-3 시즌 59경기 14골 14어시. 그냥 매 시즌 무조건 10 넘기는 건 기본이라서 2-1-2 시즌 이때 살짝 부진하긴 했는데, 근데 부진한 게 이 정도 스탯. 46경기 10골 14어시. 2021 시즌 와
58경기 28골 17어시. 와 진짜. 그리고 1920 시즌이 영입됐을 때 당시죠. 1920 시즌 이때 오자마자 PL 14경기 8골 7어시. 오자마자 반 시즌도 안 돼서 14경기 만에 8골 7어시.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하나를 넘어가요. 14경기 15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고, 이거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최고의 영입. 모든 선수들 퍼거슨경 이후에 영입생 중에 모든 선수들 갖다 놓고 봐도 브루노가 최고의 영입이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보자면 사무엘 러커스트가 뽑은 최고의 영입 10명, 로메로, 디알로, 마티치, 펠라이니, 호날두, 프레드, 에레라, 마타, 질라탄, 브루노, 이렇게 10명인데 여기에서 일단 제가 보자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놓자면 브루노 5, 질라탄도 FA 이런 거 감안하면 5, 마타 물음표, 에레라 5, 프레드 X, 호날두 5, 펠라이니 X, 마티치도 물음표인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디알로도 일단 5, 얘도 보여준 게 너무 짧긴 했는데 그래도. 그리고 로메로도 5. 이 정도? 여러분은 빠져야 되는 선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없는 선수인데 얘는 최고의 영입생 들어갈 만하다 하는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카바니 정도는 카간지야. 진짜 그 세레머니 있죠 이거. 그리고 7번 호날두한테 양보한 것도 그렇고 그래도 낭만이 있었던 형님, 항상 경기 때마다 유일하게 사람이었던 형님. 쇼? 근데 쇼도 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게 임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 임팩트가. 왜냐면 질라탄도 한 시즌 잘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간 거 보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 쇼는 임팩트가, 부상 당했던 임팩트가 항상 크다 보니까 저도 쇼 엄청 고평가하고 리베 시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풀백이었고, 전 레시포드가 2-2-3 시즌에 50경기 30골 넣었을 때 그때 루크쇼 덕분도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고평가하는데 이게 임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 바란도 영입할 때 멋있었어. 그 맨유에 입단식 할 때 그때 유니폼 들고 그 경기장에서 셀카 찍고 이런 건 멋있었는데 부상이 좀 많다 보니까. 이갈로 맨유 충성심 고트 인정. 저 그래서 이갈로도 엄청 좋아했어요. 심지어 베오르스트보다 이갈로가 더 잘했어 솔직히. 베오르스트, 이갈로 둘 다 낭만은 지렸는데 골이나 그런 스탯으로 봤을 때 이갈로는 그래도 간간히 넣어주긴 했는데 베오르스트는 거의 한 골 이랬던 것 같은데. 리산마도 루크쇼랑 똑같은 느낌? 부상이 좀 많다 보니까. 달로도 넣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달로도 달로도 이정료도 그렇게 안 비쌌고 달로도 괜찮은 영입이죠. 차라리 펠라인이나 프레드보단 달롯이 무조건 들어가야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최근으로 치면 마즈라위 인정.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죠 솔직히. 지금 이번 시즌 영입생이 마즈라위, 더리우트, 지르크지, 우가르테 이 정도 영입했는데 이 중에서 전 솔직히 마즈라위가 최고의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즈라위 다음이 우가르테, 그 다음 더리우트, 지르크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커스트가 뭐 최고의 영입 10명 뽑았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렇게: 마티치, 마타, 물음표, 프레드, 펠라이니는 최고의 영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뭐 관련된 댓글이나 이 선수는 최고의 영입 들어갔으면 하는데 싶은 것들 이 영상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